본의 아니게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세대학교에서 학연생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노지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바이리포밍 오브 메탄 카탈리스트의 컨버전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을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촉매를 개발하려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고려해야 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촉매를 개발하는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진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험을 사용했던 임페리컬 방법론에서 티오리티컬 방법론으로 그리고 계산화학을 넘어서 최근에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촉매 개발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연구를 타겟으로 했던 촉매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수소를 생산하는 리포밍 오브 메탄 카탈리스트 중에서도 바이리포밍 오브 메탄을 줄여서 앞으로 BRM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RM 촉매를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연구를 진행한 이유로는 우선 BRM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 프로덕트 물질로서 그린하우스 가스인 메탄과 CO2를 사용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팀으로 인해서 물질을 조절하기 때문에 H2CO 레시오의 조절이 비교적 플렉서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DRM 반응과 비교하여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스팀 사용으로 인해서 코크스 제너레이션과 메탈 신터링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카탈리스트의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RM 반응을 개발하기에 데이터 드라이브 방법론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본 그래프인데 지난 30년 동안 편찬된 논문의 수를 각각 키워드별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바이리포밍 오브 메탄 촉매의 경우에는 고작 167개에 불과한 문헌수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DRM이나 SRM의 경우에는 3,000개나 4,000개 정도의 훨씬 풍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BRM 촉매의 경우에는 열 촉매이기 때문에 반응 온도에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의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반응 촉매들이 각각 다른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저희가 이 데이터의 재현성을 과연 다른 랩 혹은 다른 연구자들이 진행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이건 문헌 기반한 연구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사실 앞서 보고된 좋다는 촉매를 조금 더 개발해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면서 연구가 대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메탈 물질의 경우에 굉장히 국한되어서 연구 데이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이어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RM 촉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희소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극복을 해보면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법은 우선 풍부한 소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에 맞춰서 타겟 도메인에 맞춘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모델 성능을 높여서 부족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보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어큐리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론이고요. 대표적으로 활용된 예시에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게임의 운전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운전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영어 번역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틴어나 스페인어 번역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것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에 소스 도메인인 DRM과 SRM 데이터가 타겟 도메인인 BRM과 인접한 공분산 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아마 확률적으로 비슷한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소스 데이터를 먼저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트랜스퍼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피팅된 타겟 도메인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부족했던 BRM 데이터의 그 설계 변수들을 이 소스 데이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외석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모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디자인 변수, 그리고 전처리 변수, 오퍼레이팅 변수로 크게 칭하겠습니다. 이 3대 변수 안에 각각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의 컴포넌트와 컴포지션 혹은 칼시네이션 리덕션 조건 그리고 뭐 반응 온도라든지 반응 압력 등의 변수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밸류인 컨버전을 예측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셀렉티비티와 스테빌리티는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소스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타겟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디자인 변수의 경우 11개, 15개로 소스 데이터에 타겟 데이터에 있는 변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만약 제가 세운 가설이 시행이 된다면 이게 외사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서 방문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모두 아마 기계학습 세션이니만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건 트레디셔널하게 모델이 개발되는 워크플로우이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태스크별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우선 가장 의문을 가지고 계신 데이터 콜렉팅 방식은 다음과 같이 스크리닝해서 문헌을 일단 스크리닝해서 콜렉팅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제너럴한 촉매를 기반으로 해서 반응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시스트된 방법론이 적용된 카탈리스트나 아니면 모프 혹은 페로모스카이프와 같이 특별한 구조를 가진 촉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모든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컨버전 데이터가 없는 문헌들은 제외를 하여서 총 소스 데이터 포인트로 6,298개, 그리고 타겟 데이터 포인트로 250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이해가 안 되실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예시를 돕고자 사용한 그래프인데, 인풋 데이터에 있는, 이건 참고로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만약에 저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매니폴드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인베딩 되게 되면 별도의 가상 공간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인베딩 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데이터인 소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니셜 모델에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학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모델에 학습되었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사용해서 마지막 타겟 데이터의 마지막 레이어를 기준으로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되고, 이 파인 튜닝된 모델에 최종적으로 제가 별도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촉매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천을 위한 데이터 세트는 아무래도 이전 논문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구성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았고, 여기서 사용된 대표적인 액티브 메탈, 프로모터, 서포터들은 랜덤리하게 그 성분과 컴포지션이 구성이 되도록 진행해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과연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된 것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 유사도를 분석을 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TSN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같은 도메인 내에 위치하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그래프가 제가 했던 TSN의 결과, 그리고 이건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도메인 어댑테이션 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특징적인 클러스터링을 이루고 있는 군이 하나도 없고, 비슷한 DRM 도메인 내에 SRM과 BRM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비슷한 도메인 내에 이제 어댑티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의 로스 펑션을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SRM과 DRM으로 구성된 소스 데이터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타겟 도메인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도메인들이 각각 가장 중간 값에 위치한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인정 영역의 거리를 구성해서 로스 펑션을 짰기 때문에 오른쪽 결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간값이 인접한 위치 내에 인접한 거리 내에 분포가 존재하도록 모델이 잘 어댑테이션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댑테이션 예측 결과, 기존 어댑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았던 모델의 R스퀘어는 0.17, RMSE는 24.14로 과연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 그래도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거치고 나서는 0.87의 R스퀘어와 RMSE 9.68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게 되었고, 물론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낸 모델이 하이피델리티 모델이거나 굉장히 높은 어큐리시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델로서는 큰 가치가 없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본 연구를 정말 실질적으로 촉매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 제가 직접 촉매 실험에 관련한 도메인 날리지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노인수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서 직접 지금 밸리데이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일단 기존 BRM 카탈리스트의 데이터만으로는 아예 모델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래도 R스퀘어 0.81이라는 비교적 높은
큰 수치의 R 스퀘어 모델을 어큐러시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본 모델을 통해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캔디데이트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자분들에게 의사결정과 촉매 도메인에 대한 제2를 돕기 위해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연구실이고요.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촉매 컨버전을 이제 하셨는데, 컨버전이 이제 촉매에만 의존하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촉매 특성 외에 다른 것들도 고려하신 게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컨버전의 경우에는 일단 촉매의 양에 가장 크게 의존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오퍼링 변수에 의해서 주요 크게 작용이 되게 되는데, 제가 모델의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에는 이게 각기 다른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예측에 사용하였던 값의 경우에는 전처리 변수와 오퍼레이팅 변수를 고정을 하여서 변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오로지 설계 변수만 고려해서 추천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해서 추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셋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코베리언스 디스크리펀시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경우에 유사도를 측정을 할 때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만들 데이터 세트 간의 일함수를 계산을 해서 그 인접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스트럭처럴드 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제 연구의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던 방법론이 이것이었고, 그래서 이건 가상의 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커널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커널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이게 과연 공분산 영역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이 공분산 위치의 민값이 민값에 포함되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양이 가장 많은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부분으로 각각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세트의 도메인을 어댑테이션 하였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좋은 발표해 주신 연구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